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주간을 맞아 장애계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함께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시작! 장애인 복지정책 각성하라! 박근혜 정부 각성하라! 지난 15일 오후 서울 보신가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12개 장애계 단체 400여 명의 회원들이 정부의 복지정책 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대는 주거와 고용, 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외면받고 있다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자립생활 보장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되고 있지 않아서 시설 장애인들 나오는 거 두려워합니다. 탈시설을 대도화하고 지원 정책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날은 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인사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장직에 한 차례도 장애인이 오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 고용과장은 장애인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가서 맡아야만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날 집회 후 연대 회원들은 40여 분간 종강역 사거리에서 광교 사거리 방면 3개 차로를 이용해 차도를 점거했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을 가로막는 한편 체증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 이들은 정부가 침묵과 압박으로만 일관할 경우 투쟁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 주간을 맞아 계속해서 집중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인 4월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2015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 유공자 정부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별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등의 전시도 함께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이 공무원 연금 합의안이 나오는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 단일화 합의안이 나오는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장관은 국민연금 개선 기본 방향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연금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 지급률만 높인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아동학대 근절과 실종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근절과 실종 예방을 위해서 유관 단체들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기반 지원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치매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 등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장애 유형과 휠체어 형태 등을 고려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현행 관련법에서 장애인 콜택시 내부의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전문 직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안마사를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시각장애인 조향사라는 전문 직종을 창출해 첫걸음을 떼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공익활동 커뮤니티 이로움의 향기 양초 만들기 수업 현장입니다. 이 수업은 시각장애인 강사가 수업 참여자들에게 양초 만들기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은 눈을 가리고 오로지 설명만을 따라 양초를 만들어 봅니다.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 양초를 만드는 과정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를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와 비장애를 허무는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양초를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쉽게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냄새도 눈이 안 보이면서 맡아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들고 되게 소중한 양초가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은 20대 청년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고자 했던 이로움의 대표 활동가인 송하나 씨는 향기라는 콘텐츠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던 중 시각장애인 조향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전문 직업이라 하면 보통 안마사를 떠올리는 현실 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직업군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캔들 같은 것도 만들고 향기 같은 것도 체험하고 비장애인이랑 만나서 그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의 편협된 직업군을 좀 탈피해서 이제 그분들의 수입원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학생 정예림 씨도 참여자들에게 양초 만들기를 설명하는 시간은 1세대 조향사로서의 꿈을 꾸게 하고 시각장애인의 전문 직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저희만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고요.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다른 이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가고 싶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조향사라는 직업 창출을 위해 미약하지만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이들. 이들이 만드는 양초의 향기가 세상에 흩날려 꿈을 이뤄줄 수 있길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누구나 멋지고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요. 기억에 남길 만한 이벤트와 예식으로 나만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 신부들만의 욕심은 아닙니다. 신랑 신부를 위한 국경을 넘은 이색 결혼식이 강원도에서 열렸습니다. 안하늘이 기자입니다. 꿈의 올림픽고원 알펜시아에서 중국인 커플 12쌍이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이번 결혼식을 시작으로 강원도가 세계적인 결혼 성지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건데요. 최근 중국 젊은 커플들에게 메이크업과 웨딩드레스, 야외 촬영 등 세련된 한국식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는 분위기를 이용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맡아 신랑 신부들에게 이국에서의 결혼식에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이곳은 앞으로 3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릴 바로 그 지역입니다. 평창은 평화로울 평, 번창할 창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도 평화가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모두 번창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결혼 커플이 가족 여행이나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웨딩 상품 홍보에 힘쓰고 있는데요.
알펜시아를 낭만적인 사랑의 성지로 브랜딩하고 결혼의 추억을 스토리텔링해 콘텐츠로 상품화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강원도 관광과 지역 발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평창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라리오 뮤지엄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17일 서울 종로 아라리오 뮤지엄 공간 소극장에서 장애와 창의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단원들로 이뤄진 하트 스트링 쿼르텟과 하트 첼로 앙상블이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인성과 창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은 전문 교육업체가 학교를 찾아가 한 차례 3교시 분량으로 진행합니다.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과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 서비스 등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인권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상담 직통전화를 개설해 아동인권 존중과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동인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직통전화 1644-9060으로 전화하면 되고 노원구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돼 아동인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이 강원 소방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 119 행복기금이라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강원도에서 화재로 주거지를 잃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며 저소득층 주택 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한편 이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강원도 소방본부 전 직원이 참여해 연 7,400여만 원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북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래자랑과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참가한 노래자랑에는 14명의 참가자가 각 팀별로 끼와 재치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 금연과 관련한 제도가 강화된 후 지난해에 비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금연을 어렵게만 생각해 아직도 특별한 치료법만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생활 속 쉽고도 확실한 금연 팁. 오늘 건강해지는 팁을 주목해 보시죠. 올해 초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를 찾은 이영석 씨. 수십 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기 위해 고민하다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많이들 끊으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 담배 안 피는 사람도 많아요. 그 주위에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금연은 특히 니코틴 금단 증상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금단 증상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아 치료를 받거나 금연 보조제 등 약물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금연을 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익혀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흡연 욕구가 강할 때 대처하는 행동 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심호흡하기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심호흡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의자에 깊숙이 앉으셔서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더 길게 되도록 천천히 하시는 게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호흡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시면서 좀 긴장이 풀리실 거예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은 긴장 시 몸 안에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두 컵 정도의 물을 마시면 갈증이 풀리며 긴장 해소를 돕습니다. 또 식후에 유독 흡연 욕구가 강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치를 하시면 그 박하향이 금연에 또 도움되는 향이에요. 그 박하향이 폐를 좀 촉촉하게 해드리면서 금연에 도움되는 향이에요. 흡연 욕구가 강하게 들 때는 근처에 시계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강한 흡연 욕구는 최고 3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근처에 시계를 두고
3분간만 담배를 참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걷기나 달리기,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등이 흡연 욕구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금연 결과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금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번만큼은 담배로부터 벗어나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로 금연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잔뜩 웅크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 평범한 태아처럼 보이시나요? 산모가 담배를 피울 때 몸부림치듯 괴로워하는 태아의 모습인데요. 잠깐 동안의 쾌락을 위해 자신과 사랑하는 주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임신 중에 흡연이 태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 누군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